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확실히 주가가 잘 치고 올라갈 때는 악플이나 불만글이 거의 없었는데 몇 달째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불만글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불만글이 호재가 많으면 뭐하냐,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이런 푸념글이거든요. 사실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뜨거나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호재가 뜨면 잘만 올라가던데 왜 유독 삼성전자만 호재 반응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식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면 코스피가 작년 3월에 거의 최저점을 찍고 올해 1월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미친 듯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G20국가 중에서 상승률 1위였습니다. 미국 주식보다도 수익률이 더 좋았죠.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이었고 이 종목들은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들의 실적도 3배에서 5배나 좋아져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은 아직도 다 회복하지 못했고 실적도 주가 상승률만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상승장은 지나친 폭락으로 인한 반등과 흘러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겁니다. 유동성은 말 그대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빠지니까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없거나 잠시 떠나 있던 분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로 인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더더욱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돈이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흘러 들어오니까 실적이 그닥 안 좋아도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종목 5배 오를 동안 왜 삼성전자는 꼴랑 2배밖에 못 올랐냐? 어차피 유동성은 삼성전자한테도 똑같이 포함된 얘기고 심지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도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올랐냐?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건 지난 약 15년간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836% 오를 동안 왜 삼성 SDI는 491%밖에 못 올랐을까요? 현대차는 왜 440%밖에 못 올랐고 SK이노베이션은 143%밖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종목마다 상승기와 하락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구간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아주 큰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수익률만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꼴찌일지 모르겠지만 1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게 유리한 기간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도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의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작년 3월 20일에 최고점인 1296원을 찍고 나서 올해 1월 4일에 최저점인 1082원까지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제 막 1100원대를 갓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23일에 최저점 42,300원, 올해 1월 15일에 최고점 96,800원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환율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고 외국인의
ATM기로 불릴 만큼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입니다. 워낙에 시총이 높고 덩치가 크니까 목돈을 바로 현금화시켜서 빼가기에 아주 좋죠. 외국인 비율을 봐도 거의 55%에 육박하고 심지어 우선주는 77%가 외국인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어서 77%지 원래는 거의 90%까지 갔었죠. 자, 이렇게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리 반영된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2016년에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매출은 20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9조였습니다.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은 별로였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어떤 투자자도 아니 삼성전자 실적은 이렇게 구린데 주가는 왜 이따구로 많이 오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요즘과 똑같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상황이지만 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불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7년에서 2018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면서 특히 2018년도에 매출 243조에 영업이익이 59조나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주가는 2018년 들어서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반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이 2017년에서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을 미리 알고 2016년에 미리 매집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실적이 안 좋았던 2016년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된 것이고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18년에는 이미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가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반영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하나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사실 수많은 변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이기도 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주가는 들썩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반드시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럼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냐? 당연히 아니죠.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실적 외에도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은 주가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관련해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기어가냐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주가가 폭등한 적도 분명히 있었고 호재가 뜨자마자 떡상한 적도 있습니다. 주가는 때로는 선반영되기도 하고 즉시 반영되기도 하고 후반영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나 정치적인 정세라든가 사람들의 컨디션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에 관여하는 요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 아무리 핵폭탄급, 초특급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어이없이 폭락할 수도 있고 대형 악재가 떠도 상한가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요즘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이 코인 열풍도 주가 상승을 발목 잡는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코스피가 떡상할 때 코인 가격은 그렇게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코인이 떡상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단 몇 주 만에 10배, 20배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기대 수익률로만 놓고 비교하면 주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죠.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우리가 막말로 월급 받아서 죽어라 모아봤자 평생 30년, 4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이 아니면 딱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해서 코인에 투자하는 게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뭐 그렇다고 코인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코인으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드시 주가가 실적에 비례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실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주가가 빠지니까 짜증나서 털고 나왔는데 만약에 나중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떡상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래나 저래나 결국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변수가 많아도 그 변수가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10년, 20년 이렇게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좋은 기업은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